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문장의 종류를 몇 시간에 걸쳐서 살펴봤는데요. 그 문장의 종류는 구조상으로 나눈 분류입니다. 형용사수로문, 동사수로문, 주술수로문, 명사수로문이 그것인데요. 형용사수로문은 주어 뒤에 형용사가 오는 거였고, 동사수로문은 주어 뒤에 동사가 오는 거, 주술수로문은 주어 뒤에 주어와 형용사가 오는 형태, 명사수로문은 주어 뒤에 명사가 오는 형태로 배웠습니다. 그럼 이 주어와 서술어로 되어 있는 기본 문장에서 서술어의 자리에 형용사나 동사, 주어 형용사의 형태 내지는 명사가 오는 것을 우리가 무슨 수로문이라고 이름을 붙였었습니다. 문장의 종류의 두 번째 분류는요, 기능상으로 나누는 게 있습니다.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이 그것인데요. 평서문은 진술문이라고도 얘기를 하며 뭐뭐뭐입니다의 형태, 의문문은 질문을 나타내는 형태, 명령문은 청유문이라고도 이름이 불려지는데요. 명령문은 일반적으로 봐 해서 뭐뭐뭐 하자, 뭐뭐뭐 해라 라는 정도의 느낌을 전달할 수 있고요. 감탄문은 아 해서 뭐뭐군요 라는 정도의 느낌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요, 여러분과 함께 의문문에 대해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문의 종류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일반 의문문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문장 끝에다가 마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뭐뭐뭐입니까? 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생략 의문문이 있는데요. 생략 의문문은 너, 뭐뭐는요 정도의 느낌을 붙일 수 있는 생략 의문문. 어디에서 많이 쓰냐 하면은 你好吗?我很好,你呢? 했을 때 너는요, 너는 이라는 느낌을 전달했죠. 생략을 해서 질문한다고 해서 생략 의문문. 세 번째는 추측 의문문이 되겠습니다. 문장의 끝에다가 빠를 붙여줬습니다. 뭐뭐지요 라는 뜻, 맞지요, 그지요 라는 느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의문문들은 엮어가지고 모두 어기조사를 활용한 의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기조사. 문장의 맨 마지막에 사용되는 이런 품사들을 어기조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장의 마지막에 이런 어기조사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의문문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네 번째 의문문은 특지 의문문입니다. 특지 의문문의 용어가 생소한데요. 특은 특별할 특자와 지는 가리킬 지자입니다. 특별히 내가 물어보고 싶은 부분을 가리켜서 물어본다 해서 특지 의문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특지 의문문은요, 의문 대사를 활용한 의문문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정도의 단어가 들어가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정반 의문문이 있습니다. 정반 의문문의 용어도요, 발을 정자와 돌이킬 반자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정이라는 것은 긍정 부분을 말합니다. 돌이킨다라는 것은 거꾸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의 거꾸로 반대의 형태인 부정 형태를 문장에 같이 넣어주면 정반 의문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정반 의문문에 대해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선택 의문문이 있습니다. 선택 의문문은 단어 하나만 알면 되는데요. 还是라는 단어입니다. 아니면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가 의문문이 있습니다. 부가 의문문은 好吗? 좋습니까? 行吗? 괜찮겠습니까? 可以吗? 가능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 말을 다 하고 문장의 맨 끝에 이런 단어들을 붙여가지고 부가적으로 추가해서 질문의 형태로 유도하는 것을 부가 의문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반 의문문은 발을 정자와 돌이킬 반자를 써서 긍정형과 부정형을 붙여주는 형태가 정반 의문문의 형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반 의문문을 만들 때는요, 순서가 있는데요. 먼저 서술어를 찾아야 됩니다. 서술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형용사나 동사라고 배웠습니다. 간혹 동사 앞에서 동사를 수식하는 형태인 조동사를 가지고 정반 의문문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어를 찾을 때는 형용사와 동사를 찾아야 되고요. 동사가 나왔는데 조동사가 있으면 그 조동사가 정반 의문문을 만드는 역할을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두 번째, 서술어를 찾았으면 이 서술어를 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는 부정부사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부정부사는 뿌와 메이가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뿌는 일반적으로 형용사 서술어를 부정을 하고요. 그리고 동사 서술어는요,
뿌도 사용을 할 수 있고 메이도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뿌는 미래와 현재에 사용을 하고요. 메이는 과거에 사용을 합니다. 보통 미래, 현재, 과거라고 했는데요. 이런 동사들은 모든 동사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보통 행위를 가진 행위 동사에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동사가 나왔는데 문장에 조동사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조동사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뿌로 부정을 합니다. 자, 그럼 서술을 찾았고 부정의 형태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 긍정형과 부정형을 병렬로 나열해줘야 됩니다. 만약 형용사를 긍정, 부정으로 나열해주게 되면 주어, 형용사, 뿌 형용사의 형태가 되겠고요. 동사를 부정하면 두 가지 형태가 나오겠네요. 뿌를 사용한 형태와 메이를 사용한 형태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서술어의 정반, 긍정형과 부정형의 형태에서 앞에 부분은 긍정형이 되니까 정에 해당되고요. 뒤에 부분은 부정에 해당되니까 반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반 의문문, 긍정과 부정을 나열한 형태가 되어야지 정반 의문문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문장에 조동사가 있을 수 있다 그랬는데요. 조동사가 있는 경우에는 조동사를 긍정, 부정해 줘야 됩니다. 동사를 긍정, 부정해 주면 안 돼요. 이 문장에서 조동사를 반드시 긍정, 부정으로 만들어서 주어, 조동사, 뿌 조동사, 그리고 동사가 그냥 나오고요. 앞에 조동사가 긍정, 부정의 형태로 나와야 됩니다. 이 부분이 모두 다 정반 의문문을 만드는 순서이면서 방법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는데요. 혹시 만약에 문장에 마라는 문장이 있을 때 정반 의문문으로 이걸 만들었어요. 똑같은 의미로. 그랬을 때는 문미에 뭐뭐뭐입니까? 라는 의미의 마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마를 생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질문의 형태가 두 가지가 한 문장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럼 연습해 보겠습니다. 这些水果甜吗?这些水果甜吗? 水果는 과일이라는 뜻입니다. 들이라고 했는데요. 이라는 지시사에 시라는 양사가 붙었습니다. 이 양사가 명사 앞에 붙고 지시사나 수사 뒤에 붙었을 때 얘는 복수형을 나타내는 양사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과일들이 됩니다. 티엠마 했을 때 여기서 서술어를 찾아야 되는데요. 서술어는 형용사가 되겠네요. 티엔이 되는데요. 형용사로 달다, 달콤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티엔을 부정을 해야 되니까 형용사를 부정을 할 때는 뿌 부정부사를 사용을 하면 되죠. 그러면 티엔은 뿌티엔으로 부정이 됩니다. 그러면 두 개를 나열하면 티엔뿌티엔이 돼요. 자, 그러면 얘를 문장에서 말을 생략을 해야 되겠죠. 위에 있는 문장에서 这些水果甜不甜吗? 했을 때甜不甜에서 이미 의문문의 조건을 갖췄는데 마가 있으면 얘는 생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这些水果甜不甜이 정반 의문문의 의문의 형태가 되겠죠. 지금 보이는 의문문은 일반 의문문의 형태인데 이걸 정반 의문문으로 고치면 这些水果甜不甜?这些水果甜不甜? 이 과일들이 단가요? 달지 않은가요? 라는 의미가 돼요. 그럼 이거를 대답을 만들어내면 긍정형과 부정형으로 또 만들 수 있죠. 대답을 긍정형으로 만들면 这些水果很甜,这些水果很甜. 형용사 수로문에서 형용사 앞에 긍정형일 때는 헌을 습관적으로 붙여준다 그랬어요. 매우 아주라는 의미는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사과들 달콤합니다 예요. 这些水果不甜,这些水果不甜. 이 과일들은 달지 않습니다 라는 부정의 형태. 那些蔬菜新鲜吗?那些蔬菜新鲜吗?蔬菜는 야채란 뜻입니다. 시에 마찬가지 양사고요. 나를 사용했는데 나는 저로도 해석할 수 있고 그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저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멀리 있는 것을 가리키는 지시사. 저 야채들이 신선한가요? 했어요. 여기서 서술어는 형용사인 신鮮, 신鮮이 되겠습니다. 그럼 형용사를 부정을 할 때는 뿌를 사용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뿌 신鮮, 신선하지 않다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병렬로 나열해주면 신鲜不新鲜, 신鲜不新鲜이 되겠죠. 그럼 위에 있는 이 일반 의문문의 형태를 그대로 긍정 부정만 해주면 안 되는 것이 문장의 마지막에 마가 있잖아요. 이거를 생략을 해야 되겠죠. 那些蔬菜新鲜不新鲜吗? 했을 때 신鲜不新鲜정반 의문문이 됐는데요. 마가 있습니다. 의문의 내용이 두 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마를 생략을 해주면 일반 의문문이 정반 의문문인 那些蔬菜新鲜不新鲜那些蔬菜新鲜不新鲜 저 야채들이 신선한가요? 신선하지 않은가요? 가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답이 나올 때 긍정 부정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那些蔬菜很新鲜那些蔬菜很新鲜 저 야채들은 신선합니다. 那些蔬菜不新鲜那些蔬菜不新鲜 저 야채들은 신선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동사들도 볼까요? 老师在办公室吗?老师在办公室吗? 선생님은 사무실에 계신가요? 办公室 사무실입니다. 그러면 서술어는 동사입니다. 在동사로 있다, 존재하다라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부정부사 不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현재형의 느낌이네요. 그래서 不 해서 在의 반대인 不在 성조가 변한 게 보이죠? 뒤에 사성 앞에서 계시지 않습니다. 있지 않습니다. 정반 의문문을 병렬로 나열했을 때 在不在 문장 마지막에 말을 생략을 해야 될 것 같죠? 老师在不在办公室吗? 했을 때 在不在 정반 의문문 형태인데 마가 보이니까 말을 생략을 합니다. 그러면 형태는 老师在不在办公室老师在不在办公室 선생님은 사무실에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대답 보겠습니다. 老师在办公室老师在办公室 선생님은 사무실에 계십니다. 老师不在办公室老师不在办公室 선생님은 사무실에 계시지 않습니다. 你考过汉语水平考试吗?你考过汉语水平考试吗? 너는 한어 수평고시 HSK를 본 적이 있는데요. 한유 水平考试에서 병음의 첫 소리들을 모두 다 따서 HSK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중국어 능력 시험이 됩니다. 여기서 서술어를 찾아야 되는데요. 서술어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考 시험 치다, 테스트 하다 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考过의 过가 보인다 그죠? 过는 동태조사인데 뭐뭐뭐 한 적이 있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얘는 과거형이 되네요. 그러면 메이로 부정을 할 것 같습니다. 考 시험 치다, 테스트 하다인데 부정을 하게 되면 没考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안 왔다 라는 뜻이 되겠죠. 정반의 형태의 긍정 부정을 붙이면 考没考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일반 의문문, 정반 의문문을 만들 때 말을 생략을 해야 됩니다. 你考没考过汉语水平考试吗? 했을 때 考没考过汉语水平考试吗? 했을 때 마는 생략을 해야 됩니다. 고치면은요. 你考没考过汉语水平考试你考没考过汉语水平考试 너는 시험을 친 적이 있니? 없니? 중국어 능력 시험을 我考过汉语水平考试我考过汉语水平考试 나는 시험을 치른 적이 있어. 테스트 한 적이 있어. 중국어 능력 시험을 我没考过汉语水平考试我没考过汉语水平考试 나는 중국어 능력 시험을 치러 본 적이 없다. 没考过 동사 过 동사 한 적이 있다. 没 동사 过 동사 한 적이 없다입니다. 你会骑自行车吗?你会骑自行车吗? 会 조동사가 되네요. 조동사가 나오는 문장. 自行车 자전거입니다. 지는 동사인데 몰다 타다 라는 뜻이요.
동사 앞에 이렇게 조동사가 있습니다. 조동사. 그러면 서술어는 조동사라고 봐야 됩니다. 동사가 물론 있지만은 그 동사 역할을 조동사가 도와줄 거기 때문에 정반의 모문을 만들 때는 서술어를 조동사로 잡는 게 맞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호이, 할 수 있다라는 조동사가 부정이 되려면 조동사의 부정은 뿌라 그랬죠. 뿌를 가지고 부정을 만들면 뿌호이, 뿌호이 마찬가지 성조가 변했습니다. 뿌호이, 할 수가 없다가 됩니다. 그럼 얘를 병렬로 나열을 해주니까 호이, 뿌호이, 호이, 뿌호이, 할 수 있니, 할 수 없니가 됩니다. 조동사가 들어가는 문장에서 정반의문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죠. 문장에 조동사가 있어요. 그러면 동사를 긍정, 부정해주지 않습니다. 동사를 긍정, 부정해주지 않고 반드시 조동사를 가지고 긍정, 부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럼 지금 문장에서 호이, 지부지라고 하면 동사를 정반의문문으로 만들면 틀린다 그랬어요. 호이부, 호이지라고 해줘야지 맞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지금 제시된 문장에 정반의문문을 만들게 되면은요, 문장에서 마를 빼야 되겠죠. 니 호이부, 호이지, 自行车吗? 했을 때 호이부, 호이, 정반의문문, 의문문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데 마는 생략이 되는 게 맞겠습니다. 일반의문문이 정반의문문을 만들어졌을 때 니 호이부, 호이지, 自行车你会不会骑自行车? 너는 자전거를 탈 수 있니? 탈 수 없니? 我会骑自行车我会骑自行车 나는 자전거를 탈 수 있다. 会骑我不会骑自行车我不会骑自行车不会骑 탈 수 없다. 나는 자전거를 탈 수 없다. 여기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의 후의를 썼는데요. 이거는 배움을 통해서 학습이 안 되었다, 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后天是圣诞节吗?后天是圣诞节吗? 后天 모레라는 뜻입니다. 圣诞节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은요. 시가 들어가 있는 정반의문문의 형태가 되겠네요. 서술어는 동사 시가 되겠습니다. 동사인데 시제를 따질 수가 없죠. 시와 메이는 시제를 따지지 않는 동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시, 동사로서 이다라는 뜻이고요. 부정을 하게 되면 시는 무조건 뿌로 부정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不是, 不是가 되겠습니다. 아니다가 됩니다. 정반으로 나열을 하면 是不是是不是 이니 아니니입니다. 그러면 정반의문문을 만들었을 때 말을 생략을 해야 되겠네요. 后天是不是圣诞节吗? 했을 때 정반의문문의 형태가 갖춰졌으니까 마가 혹시라도 문장에 보이게 된다면 생략을 시켜줘야 되겠죠. 없애야 됩니다. 일반의문문이 정반의문문으로 만들어지는 형태 后天是不是圣诞节后天是不是圣诞节 모레는 크리스마스인가요? 아닌가요? 是不是后天是圣诞节后天是圣诞节 모레는 크리스마스입니다. 后天不是圣诞节后天不是圣诞节 모레는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你们有好主意吗?你们有好主意吗? 你们은 너희들이란 뜻이고요. 여기서 하오는 좋다인데요. 주의는 주의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삼성의 사성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생각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간혹 이제 우리가 문장을 보다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올 거예요. 주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조는 사성입니다. 그럼 얘는 동사예요. 주의하다 라는 뜻이요. 동사예요. 얘는 생각, 아이디어라는 뜻입니다. 삼성, 사성. 여기는 사성. 좋은 아이디어,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너희들 좋은 생각, 좋은 아이디어 있니? 했을 때 문장의 서술어는요. 동사, 여우, 있다, 소유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우를 부정을 해줄 때는요. 무조건 메이여라고 그랬습니다. 부정부사 메이를 사용해서 메이여가 되겠습니다.
그럼 정반 의문문을 만들 거니까 정반, 긍정, 부정을 나열을 하면 有没有, 有没有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이는 일반 의문문을 정반 의문을 만들게 됐을 경우에는 문장의 말을 생략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你们有没有好主意吗? 했을 때 有没有 이미 의문문의 조건을 갖추었으니 만은 당연히 빼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의문문이 정반 의문문으로 바뀌었을 때는 你们有没有好主意?你们有没有好主意? 너희들 있니 없니 좋은 아이디어가. 긍정형, 부정형 我们有好主意,我们有好主意. 우리들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我们没有好主意,我们没有好主意. 우리는 좋은 아이디어가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반 의문문 만드는 형태를 배워봤는데요. 다양한 품사들을 이용해서 배워봤습니다. 일반 의문문을 정반 의문문으로 바꾸는 형태를 위주로 배워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